안녕하세요. 9월 3일 아침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 시작한 지 3일째가 됐고요. 오늘도 9월 첫째 주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간 모습인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그 소폭 상승 마감했어요. 근데 참 상승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주간 실업지표 개선에서 소폭 상승했다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말이 안 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된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잭슨 미팅에서 연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롬 파월이 올해 테이퍼링 할 수 있고 금리 인상의 뭐 허들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테이퍼링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 문제를 또 걸고 넘어졌어요. 그죠? 고용.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냐면 올해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시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걸 확인하는 FOMC는 9월과 11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올해 안에 해야 되니까요. 12월은 빼고요. 그러면 이제 9월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고용 관련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저께 ADP 민간 고용이 좀 그냥 뭐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주간 실업지표가 개선됐다가 주가가 올라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간 신규 실업지표가 개선됐다는 것은 보험 청구권자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용이 개선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테이퍼링 강화 뭐 이런 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또 오히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8일 날 끝나는 뭐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봤더니 1만 4천 명으로 감소를 해서 약 34만 명이 나는데 시장 예상 시 34만 5천 명보다 적게 나왔다. 3월 14일 이후로 최저치가 됐기 때문에 뭐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용 회복이 된다면 오늘 주가가 빠졌어야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쪽으로 뭔가 견뎌내려고 시장을 버티고 있는 그런 과정 속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내일 이제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되게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죠. 예상치가 72만 명 정도. 근데 7월 달에 94만 3천 명 정도 났으니까 7월 달 대비로 22만 3천 명 정도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테이퍼링이 되는 건 확실히 됐는데 왜 자꾸 여기에 목매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차피 올해는 해요. 그죠? 9월 달이냐 11월 달이냐 이 싸움일 뿐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긴축은 시작된 거예요. 왜? 심리적 긴축이 시작. 그러니까 돈을 땡긴 게 아니라 심리적 긴축의 시작. 그러니까 누군가 빠져나갈 기회를 주는 거 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테이퍼링은 올해 시작해서 내년도 안에 끝나야 되고 내후년도 초부터 금리 인상 시작되는데 저는 금리 인상 내년에 시작될 거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몇 하나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을 무시하고 있어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얘기도 안 합니다.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채웠다. 채운 게 아니라 넘어섰죠. 이번에 소비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이번마저도 5%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비상 걸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몇 개월이 아니죠. 지금 거의 반년 되는 거, 반년. 그렇죠? 또다시 소비지표가 5%대 넘어가 버리면 연준이 고민을 할 겁니다. 안 할 수 없습니다. 한두 달이야 뭐 3개월 정도는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제 반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연평균 소비지표가 높아지죠. 완전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눈 가리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루라도 소비지표가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입을 한 거로 보이는데 아니다라는 거,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면 고물가의 저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를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에서 고용은 증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엉뚱한 데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시장의 눈을 가리고 있다. 어쩌면 정말 큰 손들 빠져나갈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한 번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불현듯 뇌를 스치고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다우 0.37%, 나스닥 0.14%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뭐 차트상으로 보면 제자리, 그쵸? 변곡점 있다고 그랬죠? 주봉상으로 변곡수가 들어와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약간 더 올랐죠. 여기는 공간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변곡점 위치 근처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 맞으면 장땡, 아니면도 상관이 없다.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대신에 이제 얘네가 버팀으로 해서 다우도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제 뉴스 중에 이런 게 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3일 연속 순매수를 했다. 외국인의 기환인가? 글쎄요, 3일 산 것이 연속성은 있으나 그 수량과 그 어떤 그 일정한 기간들의 흐름을 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의 그 수급 볼까요? 3일 샀죠? 470만 주, 80만 주. 그래서 630만 주, 650만 주 샀네요. 그죠? 650만 주 샀습니다. 그 사이에 기관은 더 팔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되게 좋아 보이죠. 그쵸? 60주선 음봉으로 깨지 않고 양봉으로 세웠죠. 그 다음 그 윗꼬리를 메워주면서 3일 연속 외국인이 됐어요. 와, 너무 좋잖아요. 시나리오. 그쵸? 끝나주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60주선 장대 음봉으로 밀어서 그 다음 주 밀어내지 못하고 다시 양봉을 세워서 윗꼬리 영망치 양봉이 생겼는데 그 윗꼬리를 메워주는 캔들이 5주선을 안착시키면서 3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들어왔다. 이건 투자해야죠. 그죠? 딱 상황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거는 완전히 보이는 거고,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장대 음봉일 때 나온 물량 6천만 주가 넘어요. 6천만 주가. 6, 7천만 주가 들어왔어요. 요때가 언제냐면요. 8월 9일 전후예요. 그죠? 요거를 한번 가볼게요. 8월 9일. 요때. 요거. 보이시죠? 요거 6천만 주. 그쵸? 요거 한 7천만 주 나왔어요. 그러면 이 7천만 주, 8천만 주 파는 가격이 얼마냐면, 가격대를 보십시다. 가격을. 7만 얼마입니까? 7천원부터예요. 7만 7천원, 8천원. 그쵸? 7만 7천 8천원. 그쵸? 7만 7천 8천원. 그럼 7만 7천원, 8천원이면 지금 대보다 얼마입니까? 2천원 위죠? 2천원. 2천원은 얼마예요? 1%? 2% 정도죠. 2%, 2.5%. 2.5%를 560만, 600만 주로 끌어올렸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뭡니까? 만약에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면 그러면 저는 믿었을 것 같아요. 대량 거래가 터져 물량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또 주가 올려서 고점에 패대기 치기 위한 전략적 행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주 전에 대량 거래량이 터져서 60주선 지지력 테스트를 확인시키고 올라섰다면 요 장대 음봉의 물량을 다 받은 거로 해석해서 이건 이해를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럼 어쩌면 눈속임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지난번처럼 고점 올려놓고 고점에 더 많이 물량을 파는 패대기 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이 3일 정도 매수했지만 이거를 100% 믿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식투자 열풍 정점 지났나? 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증권사의 순이익이 주춤하고 있다.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죠. 거래량하고 거래대금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거래대금 줄면 당연한 거죠. 순이익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 거래대금하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정점을 지나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고점 부분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1분기 전에 벌써 시작됐다라고 판단한다면 정점을 지났을 확률을 열어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은연중에 해볼 수 있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우리나라 이제 마지막 오늘입니다. 윗꼬리를 만들어서 양봉으로 끝날지, 그렇죠? 3215를 또 향해서 갈지, 그러면 또 40포인트입니다. 그죠? 아니면 아랫꼬리를 메워줘서 기준선을 깨뜨릴지, 기준선 값이 얼마입니까? 기준선 값이 3121을 깰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기준선 위에 올려놓은 거로는 사실 현재 차트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렇지, 저는 아직 20주선까지만 되돌린다고 봤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마감 시장에 올렸는데 포지션상으로는 지금 하방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루밖에 안 됐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주가 만기라는 거. 그렇다면 하방세력 입장에서 상방을 내주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어쨌든 이거는 뭐 그냥 어저께 포지션 상황으로의 움직임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금요일날 미국 시장에서 또 변화가 나온다면 토요일날에 뭐
번개 라이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